내가 내 평생을 이렇게 없애겠다는 거냐? 미래를 위해선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가족? 내가 말하는 가족이 이 시장의 뿌리를 짓밟는 거냐? 공기마저 얼어붙는 시장 한복판, 고부간의 눈빛이 칼날처럼 맞부딪힌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초겨울 새벽 5시 서울 종로의 오래된 재래시장에는 아직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골목 사이를 휘돌며 낡은 천막들을 흔들어댔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시장 입구에는 벌써 몇몇 상인들이 나와서 하루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노인이 구부정한 허리를 곧게 펴며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복순, 올해 76살의 할머니였어요. 복순은 새벽 4시부터 서울 외곽의 작은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들을 트럭에 싣고 왔습니다. 4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지만 여전히 복순의 발걸음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복순 어메,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옆 좌판을 열던 중년 여성이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순은 구수한 사투리로 대답했어요. 이제 이게 내일이지 뭐. 나이 들어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양손을 털어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순은 트럭에서 내린 싱싱한 채소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지런히 놓기 시작했습니다. 무는 크기별로, 배추는 잎이 싱싱한 순서대로, 시금치와 상추는 색깔이 고르게 보이도록 배열했어요. 모든 채소에는 복순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껏 길러낸 것들이었거든요.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 입김이 하얗게 나왔지만 복순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어메, 이 무 정말 싱싱해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탱탱하게 기르세요? 단골 손님이 감탄하며 물어봤습니다. 복순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정성이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밭에 나가서 애들 얼굴 보듯이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야.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복순은 복순 어메라 불리며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든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어른이었거든요. 젊은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고민하면 복순이 나서서 손님들에게 추천해주곤 했고,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복순의 집으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복순 어메 덕분에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상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순은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온 거지. 하지만 요즘 들어 시장 분위기가 예전만 못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젊은 손님들은 거의 보기 어려워졌어요. 어메, 요즘 장사 어때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복순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예전만 못하지. 그래도 우리 같은 전통시장만의 맛이 있잖아. 대형마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과 인정 말이야. 복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섞여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실제로 시장 곳곳에서는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복순이 처음 이곳에 자리를 잡았을 때만 해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오후만 되어도 한산해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복순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기른 채소의 신선함과 정성만큼은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복순의 시선이
시장 골목 끝에 걸린 거대한 현수막에 머물렀습니다. 도심 랜드마크 타운 건립 예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시장 곳곳에서 재개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상인들 사이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복순 어매는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자리 상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복순은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현수막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다. 변화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모든 걸 바꾸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 복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복순에게는 평생의 삶이 깃든 터전이었고 남편과 함께 일구어낸 추억이 가득한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갓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좌판 하나로 시작했던 이곳에서 복순은 아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복순은 천막끈을 단단히 매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곳을 지켜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그 순간 복순의 눈빛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복순은 마지막으로 채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복순은 이 땅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복순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좌판을 비운 사이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시네요. 복순이 고개를 돌리자 외동아들 한도윤이 서 있었어요. 48살의 도윤은 평소보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그 옆에는 세련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며느리 정윤아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아, 윤아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복수는 반가운 마음에 얼굴이 환해졌지만 곧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윤아는 41살에 성공한 외식사업가답게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연신 확인하며 시장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 시선에는 냉정한 평가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윤아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장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고 해요. 복순의 손에서 방금 깎던 무가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복순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윤아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너무 낡았잖아요. 시설도 노후되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고요. 시대에 맞게 바꿀 때가 됐어요. 윤아의 말은 마치 사업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윤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복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복합상가 건물의 조감도가 떠 있었어요. 현대식 쇼핑몰로 만들 계획이에요. 지하에는 대형마트, 지상에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40년 넘게 살아온 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아는 마치 이미 준비된 답변을 하듯 말했어요. 당연히 보상금을 드릴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머님도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윤아는 잠시 말을 멈춘 뒤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천막 접으실 때가 왔죠. 그 순간 시장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주변에서 일하던 상인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슬금슬금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마음속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신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좌판 하나로 시작했던 날부터 아들을 업고 채소를 팔던 시절,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모든 순간들이 말이에요. 유나야. 복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이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복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이 담긴 곳이야. 정이 오가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터전이라고. 유나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사업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요. 유나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복순에게는 그 확신이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두 여자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유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전통시장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이참에 정리하시는 게. 하지만 도윤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복순의 날카로운 눈빛이 아들을 향했거든요. 도윤아,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복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이 천막 밑에서 숙제하고 이 자리에서 첫 용돈도 벌어본 걸 벌써 잊었니? 유나가 다시 나섰습니다. 어머님, 과거에 매달리시면 안 돼요. 변화를 받아들이셔야 해요. 저희 회사에서 정식으로 매입 제안을 드릴 테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서 유나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어요. 어머님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진행될 일이에요. 복수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중요한 것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말이에요. 그래. 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 유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복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라.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복수는 물을 주워 담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가 내가 평생 지켜온 곳을 그렇게 쉽게 없애겠다고 하는구나. 그 순간 복순의 눈에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닌 무언가 깊은 것을 간직한 사람의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도윤과 유나가 떠난 뒤 복순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던진 선전포고 같은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복순에게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말이에요. 며칠이 지난 후 복순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래된 한옥 마당 한 켠에 있는 작은 창고로 향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나무 상자들 사이에서 복순은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남편 한수남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복순에게 건네주었던 것들이었어요. 복순아, 이걸 잘 간수해도 언젠가 꼭 필요한 날이 올 거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당시 복순은 아들 도윤이 아직 어렸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바빴기 때문에 이 서류들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품이라 여기며 소중히 보관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등기부등본과 토지 대장 그리고 여러 장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복순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장 부지와 상가 건물의 상당 부분이 복순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복순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젊은 시절 부동산 투자를 통해 조금씩 매입했던 땅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변두리 시장이라 그리 비싸지 않았지만 지금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귀중한 토지가 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복순 명의로 변경해 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류를 계속 살펴보니 더욱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시장 내 주요 상가 건물들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개발 시 핵심이 될 땅의 지분까지 상당 부분 복순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재개발 계획에서 복순이 단순한 임차인이 아니라 핵심 토지 소유자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남겨뒀구나. 복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배려와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수남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견하고 복순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조용히 준비해뒀던 것 같았어요. 이튿날 시장에서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아가 이끄는 개발업체 측에서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왔어요. 여러분, 이번 재개발 사업으로 이 지역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윤아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시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복합상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하층에는 대형마트와 주차장, 저층부에는 프랜차이즈 매장들, 상층부에는 오피스텔과 사무공간을 배치할 계획이에요. 윤아가 보여준 조감도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까? 정말 저렇게 크게 지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회의 뒤쪽에 조용히 앉아서 윤아의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능숙한 프레젠테이션을 보니 정말 실력 있는 사업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계획이 얼마나 성급하고 일방적인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윤아가 발표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한 상인이 손을 들었어요.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는 다 받으신 건가요? 윤아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답변했습니다. 대부분의 소유주분들과 협의가 진행 중이에요.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순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토지 소유주인 자신과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윤아는 복순을 단순한 임차 상인 중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순은 시장 상인의 대표인 김철수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철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둘은 사람이 없는 구석진 곳으로 이동했어요. 복순은 가져온 서류 봉투를 철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철수야, 이걸 좀 봐라. 철수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메, 이게 진짜예요? 시장 땅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엄의 소유라고요? 복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젊을 때부터 조금씩 사모아둔 거야. 나도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게 됐어. 철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재개발 계획을 엄해가 막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하지만 복수는 신중한 표정이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더 지켜보자. 저 아이들이 어떤 속셈인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복수는 철수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내가 이 땅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때가 오면 알게 될 거야.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메. 하지만 언제까지 숨기실 건가요? 복수는 멀리 재개발 현수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들이 진짜 속내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때가 되면 모든 걸 보여줄 테니. 복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랫동안 감춰왔던 카드를 언제 사용할지는 복순 자신이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이곳의 모든 구석구석이 소중했어요. 단순히 땅의 소유주로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삶을 일구어온 사람으로서 복순은 신중하게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계획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나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연일 경론이 벌어졌어요. 복순의 좌판 근처에서도 매일 아침 상인들이 모여 재개발 찬반 논쟁을 벌였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요즘 장사가 되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몇 명이나 와?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박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참에 보상금 받고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의 말에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박 형,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 줄 알아? 보상금 받아봤자 얼마나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어? 젊은 상인 최민수가 반박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없어지면 우리는 모두 실업자가 되는 거야. 복수는 이런 논쟁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다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40년 넘게 가족같이 지내온 이웃들이 이렇게 갈라서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윤아의 개발업체에서는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했어요. 시장 곳곳에 재개발 홍보 포스터가 붙었고 상인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매입 제안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복순에게도 당연히 제안서가 왔지만 내용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어요. 자신을 단순한 임차인으로 보고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어메, 제안서 받아보셨어요? 옆자리 상인이 물어봤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받긴 받았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 복순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호구로 보는 것 같아요. 며칠 뒤에는 더욱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아가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입니다. 저녁 뉴스를 통해 방송된 인터뷰에서 윤아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시장 상인분들의 협조가 생각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상인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복수는 텔레비전 화면 속 며느리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아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물론 상인분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는 개인의 이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더 큰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복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공개적으로 상인들을 이기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복수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을 생각해서였죠. 그날 밤 도윤이 복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초라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도윤은 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윤아를 도와주세요. 재개발 반대만은 하지 마세요. 복순은 아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니?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아가 이 프로젝트에 회사의 모든 걸 걸었어요. 대출도 받고 투자자들한테도 약속했고, 만약 이 사업이 실패하면 우리 가정도 망해요. 복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뜻이니?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도 알아요.
유나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상인분들한테 미안하다는 것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복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다른 상인들도 따라할 거예요. 어머니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유나도 알고 있어요. 제발. 도윤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복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도윤아,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도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복순을 쳐다봤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복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내가 왜 이 땅을 지켜온 건지, 지켜야 할 게 단순히 시장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그 순간 복수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이 유나와 한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카드를 보여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었거든요. 도윤이 떠난 후 복수는 깊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장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복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 아이는 아직 모르는구나. 가족이란 게 무엇인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좌판 앞에 놓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밤사이 누군가가 복순의 채소 상자들을 엎어놓고 천막 일부를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복순의 정성스럽게 기른 채소들이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상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복수는 무너진 좌판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곧 경찰이 왔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단순 기물 파손으로 보입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경찰은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개발을 반대하는 상인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말이에요. 복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유나가 직접 지시했을 리는 없겠지만 개발업체 측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복수는 흩어진 채소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나도 만만치 않아. 때가 되면 모든 걸 보여줄 테니까. 복순의 좌판이 파손된 사건 이후 시장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재개발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갈등은 날로 심해졌어요. 복수는 며칠 동안 좌판을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생각하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복순이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며느리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유나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유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간절했습니다. 복수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며 유나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둘은 서로 마주보고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졌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계속 압박하고 있고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독촉하고 있어요. 복수는 며느리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돈 때문이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돈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복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계속 유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서명해 주세요.
유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재개발 동의서예요. 어머니만 서명해 주시면 다른 상인들도 따라할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도윤 씨를 위해서 부탁드려요. 복수는 서류를 받아보며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재개발 동의와 함께 자신의 좌판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보상금은 여전히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복수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유나야, 나는 서명할 수 없어. 복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시장은 나에게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야. 내 인생이 담긴 곳이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린 곳이라고. 유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전통시장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도 도윤 씨도 더는 버틸 수 없어요. 회사가 망하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요. 복수는 며느리의 절규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어. 너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유나는 복순의 확고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나의 입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부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야겠어요. 복수는 며느리의 협박 아닌 협박에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봐라. 나도 만만치 않다는 걸 곧 알게 될 테니까. 유나가 떠난 후 복수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깊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튿날 오후 복순의 예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유나의 기자회견이 중계되었어요. 유나는 여러 기자들 앞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인 대표 중 일부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재개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시장 상인회관에서 다른 상인들과 함께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토지 소유권을 악용해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전체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던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토지 소유권이라니? 누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설마 복순 어매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상인들의 시선이 복순에게 향했습니다. 복순은 며느리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비록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인이 누구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유나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개발업체로서는 더 이상 일부 이기적인 상인들의 횡포를 참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어요. 방송이 끝나자 상인회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복순 어매, 정말 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이제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혹시 우리를 속이신 건 아니죠? 상인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복수는 일어서서 상인들을 바라봤어요. 40년 넘게 가족같이 지낸 이웃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순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한 젊은 상인이 소리쳤어요. 복순 어매가 땅 주인이면서 우리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단결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에 다른 상인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그렇게 재개발을 반대하나 했더니 복수는 오랜 인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공개적인 배신, 상인들의 의심과 비난까지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복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복순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며느리가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복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 숨겨왔던 진실을,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상인회관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보여줄 때가 됐구나. 유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 싸움을 해보자. 그날 밤 복수는 창고에서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소중한 유산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까지. 이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준비를 시작했어요. 유나의 기자회견 이후 며칠 동안 복수는 시장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복순을 보면 수군거리며 피했고 단골 손님들마저 어색해하며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렸어요. 4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복순의 마음은 천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 어메, 정말 실망이에요. 옆자리 상인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더러 단결하자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숨길 건 다 숨기고 계셨네요. 복순이 해명하려고 했지만 상인들은 더 이상 복순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날로 악화되었어요. 재개발 찬성파들은 복순이 혼자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비난했고 반대파들마저 왜 진실을 숨겼느냐며 등을 돌렸습니다. 복순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런 어느 날 밤 복순은 혼자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적막한 골목길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복순은 남편과 처음 이곳에 좌판을 차렸던 자리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가 70년대 초였죠. 25살의 복순이 갓난아들을 업고 남편 수남과 함께 작은 꿈을 키우던 시절이었어요. 여보, 복순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이 생각나네. 그날 병원에서 수남이 복순의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복순아, 이 땅은 내가 지켜야 한다. 우리 삶의 역사이자 많은 사람의 터전이니까. 당시 복순은 남편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장에서 장사를 계속하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였죠. 하지만 이제야 남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키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복수는 어린 시절 추억도 떠올렸습니다. 도윤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방과 후면 이 시장으로 달려와서 복순의 좌판 뒤에서 숙제를 하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도윤이에게 과자도 주고 문구점 할아버지가 연필도 깎아주던 따뜻한 기억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지. 복순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윤이가 대학생이 되어서도 시장에 와서 복순을 도와주곤 했거든요. 그때 도윤이는 어머니, 나중에 크면 이 시장을 더 멋있게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윤이는 그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복순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시장 상인회 대표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메, 이런 밤늦게 혼자 뭐하고 계세요? 철수야. 복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철수는 복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메, 상인들이 화가 난 건 어메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어메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애써주셨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철수의 말에 복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복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는 나를 적으로 만들었고 상인들도 나를 믿지 않아. 내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철수가 복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어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메가 가지고 계신 서류들, 그 힘을 제대로 써보세요. 이제는 숨길 때가 아니라 보여줄 때예요. 복수는 철수의 말을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생각해서 숨겨왔던 진실들, 남편이 남긴 소중한 유산들을 이제는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숨길 때가 아니다. 지켜야 할 이유를 모두에게 보여줘야 한다. 복순의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용기를 되찾았어요. 남편의 마지막 당부, 아들과의 소중한 추억, 그리고 40년 넘게 이 시장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복순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철수야, 내일부터 준비하자.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묵혀둔 서류들을 모두 정리하고 재개발 대안 계획도 만들어야 해. 이 시장을 지키면서도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철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어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복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 수 있어. 내가 이 땅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상생이 무엇인지 보여줄 테니까. 복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남편이 남긴 유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복수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창고에 보관해둔 모든 서류를 꺼내서 정리하고 시장을 허물지 않고도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복순에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남긴 것은 단순한 토지 소유권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유나와의 최종 대결을 앞두고 복수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복순이 모든 준비를 마친 지 사흘 후 시장 한가운데 임시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유나의 개발업체에서 대대적인 재개발 계획 최종 발표회를 연다고 공지했거든요. 아침부터 기자들과 방송국 카메라맨들이 몰려들었고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어요. 무대 앞에는 의자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상인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구청 관계자들, 투자자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복수는 사람들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검은색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복순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욱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유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회색 정장에 빨간 스카프를 맨 유나는 완벽한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은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힘 있었어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종로 랜드마크 타운 프로젝트에 대해 최종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낡은 시장 대신 최첨단 고층 빌딩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이 지역은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연간 방문객 수백만 명이 찾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유나는 발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총 18층 규모의 대형 복합상가입니다. 지하에는 1000대 규모의 주차장과 대형마트, 저층부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들, 중층부에는 문화시설과 레스토랑과 고층부에는 오피스텔과 사무공간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웅장한 계획이었거든요. 유나는 더욱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현재 상인분들께는 기존 매출의 3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상가에서 우선 입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유나의 말을 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상인들을 모두 내쫓는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상가의 임대료는 지금보다 10배는 비쌀 테니까요. 그리고 유나가 잠시 말을 멈춘 후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방해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강제 수용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복순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복순을 보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순 어메가 왜 나와? 뭔가 말할 게 있나 봐. 복순의 등장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유나는 복순을 보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나오셨어요? 복순은 대답 대신 무대 쪽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어요. 복순이 무대 앞에 서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주었습니다. 복순은 마이크를 받아들고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시장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이복순입니다. 복순의 첫마디에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의 발표를 들으니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복순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시장의 땅과 상가 건물의 80%는 제 소유입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어요. 복순이 서류를 높이 들어 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곳을 허물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계획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떻게?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복순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젊을 때부터 조금씩 사모은 땅들이에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걸 내 이름으로 정리해뒀더라고요. 복순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도심 랜드마크 건물의 정식 등기권입니다. 그리고 복순이 세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공동 상생개발 계획서입니다. 기존 시장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이에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복순에게 향했습니다. 복순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전통시장의 정취는 살리되 현대적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거예요. 지하에는 문화공연장과 전통음식 체험관, 지상에는 리모델링된 상가들과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순의 계획은 유나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면서도 모든 사람을 배려한 것이었어요. 기존 상인들은 물론 계속 장사를 하실 수 있고 젊은 창업자들에게는 저렴한 임대료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나는 이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복순은 유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나는 이 시장의 주인이기 전에 이 가족의 어머니다. 복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지키는 것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제 배우길 바란다. 장내는 완전히 복순의 편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연신 질문을 쏟아냈어요. 유나는 무대에서 내려와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복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복순의 폭로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초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 종로 전통시장은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복순이 제안한 상생개발 계획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종로 역사문화 랜드마크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기존의 낡은 천막들은 현대적 디자인과 전통 한옥 양식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상가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전 상인들이 모두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복순의 좌판도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나무 진열대에 현대적인 냉장 시설이 더해져서 채소들이 더욱 신선하게 보관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복순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손길은 예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순 어메,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상인 최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시장이 이렇게 좋아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복순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낸 결과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 실제로 새로워진 시장에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전통시장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신선한 재료를 찾는 젊은 주부들,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지하 문화 공연장에서는 매주 국악 공연과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어요. 상인들이 직접 나서서 김치 담그기, 두부 만들기 같은 전통 방식을 가르쳐 주었죠. 복순도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의 채소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농사의 소중함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무는 어떻게 이렇게 달아요? 어린 손자를 데려온 할머니가 복순에게 물어봤어요. 복순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정성이에요.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키우면 무도 그 마음을 알아주거든요. 시장 한편에는 청년 창업 지원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젊은 사장들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수제 음료, 건강한 간식거리, 친환경 생활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기존 상인들과 젊은 창업자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멘토 마이너스 멘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복순 어메, 저희 매출이 예전보다 2배나 늘었어요. 과일가게 박 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하루 종일 바빠요. 복순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정성은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 그런 어느 날 오후 복순이 좌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며느리 유나가 서 있었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예전에 날카로웠던 표정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유나야, 어서 와. 복순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유나는 복순에게 다가와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유나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의 진짜 가치와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복수는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유나야, 과거 일은 이제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복순의 목소리에는 용서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2번째 기회가 온 거야. 유나는 복순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제가 가진 사업 경험을 이 시장 발전의 보탬이 되도록 쓰고 싶어요. 복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 창업 프로그램 멘토를 해보는 게 어때? 내가 가진 경영 노하우를 젊은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바로 그때 도윤이가 아들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7살짜리 손자가 복순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복순은 손자를 품에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도윤이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복수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를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각, 복수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워진 시장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상인들과 손님들이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 시장이 정말 예뻐요. 손자가 순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예쁘지? 이곳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평생 가꾸어온 소중한 곳이란다. 시장 한가운데 있는 작은 공원에는 남편 수남을 기리는 작은 기념패가 세워져 있었어요. 종로시장 상생 발전의 아버지라고 적힌 패 앞에서 복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봤지? 당신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을 잘 지켜냈어. 복순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따스한 봄 햇살이 새로운 시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미소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와 함께 진정한 치유의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가족의 사랑, 이웃과의 정,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은 기쁨이 복순의 얼굴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마지막으로 시장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터전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나누어 주겠다고. 진정한 승리는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것임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